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이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둔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산타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길 바라는 마음을 안고 저도 이렇게 산타 모자를 착용하고 나와 봤는데요. 과연 내 계좌에 크리스마스 선물이 도착할지 종목에 대한 진단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참여 방법은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 주시면 보다 더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02-32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상담 도와주실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차현우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예,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 그다음에 급등주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제가 항상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도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또 상담 창구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계속 상담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오늘장부터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는데 참 아쉬운 오늘 시장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3%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과연 오늘장에 대해서 차현우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오늘장 복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이 700포인트를 이제 좀 하회를 했다라는 게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러한 좀 현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0포인트를 확인을 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시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먼저 미국 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일 새벽에 굉장히 좀 3분기에 대한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망감으로 해서 미 증시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랑 그다음에 나스닥 S&P 모두 1%, 2% 가까이 이제 하락을 보였는데 무엇보다도 일단 나이키에 대한 실적 호조가 오히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불러일으켰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테슬라와 마이크론의 실적 악화, 그다음에 3분기 실적 이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하락세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사실 이제 곧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금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다 좀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런 분위기에 취해져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하방으로 받쳐지는 이제 물량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장중에 4% 가까이 급락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한 일단 3분기 아까 말씀드렸던 뭐 GDP나 그다음에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실업 급여 청구 건수가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으면 오히려 시장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답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표를 하나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표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선행 지수에 대한 이 부분이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하락세를 불러일으키게 된 건데 제가 요거를 이제 한번 드려 볼게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건데 요게 이제 침체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브프라임 2008년도 그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버블닷컴에 대한 이런 급락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 또 이렇게 급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요게 이제 LEI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경기 선행 지표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요게 1% 이상 요번에 또 하락을 했다라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제 월가에서 예상을 한 거는 바로 0.5%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1개월에서 무려 10개월 동안 이렇게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한 해석이 불러일으키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빨간 선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러한 경기 침체의 시기에 도달을 한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해서 좋은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긴축 정책이 더 강화가 될 것이라는 이러한 우려감으로 해서 전일 이제 기업들의 실적 악화랑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그 시장은 급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건 현재는 아무래도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보수적 관점 유지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다우 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여기에 32,500포인트의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지지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많은 아래에 이제 있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2,500포인트의 지지 여부가 확인이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1월 달, 2월 달에 아직도 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저점 확인을 해야 되는 10,000포인트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스닥도 사실 좀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엔 지금은 어떤 좀 공격적인 그러한 비중을 늘려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비중을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좀 짧은 매매를 해서 방망이 좀 짧게 잡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우리나라 이제 지수를 잠깐 볼게요. 어차피 이제 미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를 이렇게 아우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300포인트, 그다음에 2,250포인트가 확인이 돼야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80포인트입니다. 근데 금일 이제 700포인트를 한 번에 하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굉장히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나라 금리 인상 때까지도 조금 긴 호흡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정말 추운데 이 증시까지 얼어붙으면서 투자자분들의 우려를 키운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걱정만 하고 있기보다는 이 내년에 대한 희망을 안고 더욱더 탄탄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해 봐야겠죠. 오늘 또 증권가에서도 산타는 없지만 까치는 있다라고 이 내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시면서 또 이 시장과 종목에 대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노란톡으로도 소통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가기 앞서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 드리겠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출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맥스트 종목 보내주셨고요. 13,600원에 비중 30%라고 하시네요. 맥스트 메타버스 관련주죠. 오늘은 4%대 낙폭을 보이면서 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매수하신 가격 위에 있는 상황인데 오늘 좀 큰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연우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네. 일단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AR 이제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거기다가 조금 이제 기업 분석을 이제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AR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해서도 관련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차트를 좀 늘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최고가가 거의 48,500원에서 뭐 유상증자 그밖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동시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약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뭐 다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5월 달에 그다음에 4월 달에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로 해서 주가들 정말 많이 상승 나온 종목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맥스트는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좀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맥스트는 이제 급등주에 속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뭐 염려치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제 4년 연속, 5년 연속에 대한 이런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신 가격대가 13,600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 제 기준에는요. 현재 기준으로는요. 한 650만 주에서 600만 주입니다. 600만 주 정도가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지 추세가 좀 이렇게 돌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겠는데 5월 달에 이제 거래량이 이제 증가가 한 번 되고 있는데 이게 디테일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분봉뿐만 아니라 일봉을 보더라도 지금 맥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단발성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가 900만 주였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300만 주입니다. 그래서 힘이 제법 많이 약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평선으로 봤을 때도 24,000원 부근을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매물 소화를 하는데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금일 같은 경우에 이제 1,400원의 종가를 마감을 했는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지금 이 맥스트가 어떠한 악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어떤 종목이든지 다 하락이 대부분 상관계수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이 30%인데 제가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최근의 저점은 10월 28일 날 1,250원이거든요. 만약에 10,000원을 깨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하락 파동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10,000원을 깨지게 되게 되면 일단 보유하신 물량들의 10%씩 좀 손절을 하셔서 다른 종목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거래량을 600만 주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은 제가 뭐 이걸 다 손절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오히려 600만 주가 늘어나게 되면 그때 일부 보유하신 물량에서 다시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평단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물량들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대응에서 추가적으로 대응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단에 이제 노란톡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그때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0원 선 지지하는지 잘 체크하면서 대응해보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여쭤봐 주셨네요. 142,200원에 비중 10% 가지고 있다고 하시네요. 네, 오늘 제약 바이오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졌었죠. 이 셀트리온 제약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모두 다 동반 매도를 하면서 오늘 굉장히 낙폭은 키웠습니다만 마무리되면서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71,5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인데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선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우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에 대한 현명한 투자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그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는 굉장히 초반에 기대감도 많았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도 해서도 굉장히 올해 초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좀 굉장히 말이 많았었던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차트를 좀 이따 바로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이제 추세 전환에 대해서 확인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이제 삼형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뭐 수급 그밖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만 원 부근에 10%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 분석을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실적은 지금 최근 3년 내 매출액도 증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이 대략적으로 2조 6천억인데 2조 6천억은 아무래도 바이오주 입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로 인해서 주가가 그래도 적정 주가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매물 소화와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직 제가 차트를 일봉상으로 일단 늘렸는데 지금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바로 하락 추세가 아직은 벗어나지 못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 추세를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10%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 매수 고려를 하셔도 좋은데 아직은 조금 차트상으로는 벗어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수급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급도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수급에서는 저는 수급은 양호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급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 3만 5천 주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월 21일 날 4만 3천 주가 들어와 줬어요. 그래서 수급은 양호한 편이고 깨진 부분을 확인을 했을 때는 수급이 최근에 깨진 부분은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월 11일에도요. 외인과 기관을 해서 약 9만 주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제가 좀 차트를 다시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럼 11월 14일인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공매도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들은 개인과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금줄이 마르질 않아요. 마르질 않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를 해놓고 공매도로 쳐서 주가를 하락을 시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매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확인을 해보면 역시나 공매도가 거래량에 대비해서 20% 가까이 공매도가 나온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외인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보통 시황이 좋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공매도로 누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매도로 누른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러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이러한 지금 수급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큰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 큰 흐름도 지금 현재로서는 62평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격을 좀 더 좁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결국엔 지금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차트 수급을 다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를 도대체 어디서 하면 좋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거든요. 근데 현재는 수급을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할 구간은 아직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두고 지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략적으로 최근에 7월 달에 46만 주 정도 거래가 증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음봉입니다. 음봉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요. 그래도 메인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72만 주가 들어오겠느냐라고 하는데 지금 딱 보이시죠? 3월 달에 72만 주가 오히려 들어와 100만 주가 넘은 적이 있어요. 113만 주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72만 주가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확인을 하세요. 당연히 72만 주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흔치 않은 거래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급을 확인하게 되면 뭐가 달라져 있겠어요? 4만 주 이상의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들어온 수급의 물량들이 자연스럽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공략을 추가 매수를 다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추세 전환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차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이 다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노란톡이나 다시 한번 질문 주시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도 종목 상담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로 들어온 종목 만나볼게요. 클래시스 보내주셨네요. 18,850원에 비중은 50%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레이저 기기인 슈링크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비중 50%나 실으신 걸 보니까 슈링크를 받고 또 효과를 보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여성분들이라면 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런 레이저 기기인데 최근에 또 정부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만큼 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올 11월 들어서 상승 동력을 키워갔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면서 덩달아 약세를 보였습니다. 3.37% 내린 18,6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앞으로 이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10거래일 연속해서 열심히 사자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차현우 파트너님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진단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미용 기기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업체고 최근에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사실 이제 상승 기대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면서 제가 바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가 683억의 영업이익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좋아 보이는 건 뭐냐면요. 매출액이 1,300억인데요. 영업이익이 700억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진이 좀 더 많이 남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예상 실적으로 해서 부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PER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PER을 좀 볼게요. 일단 28배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해에 대한 PER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긍정적인 건 뭐냐면 업종 PER이 46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쁜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총이요 제법 높아요. 시총이 대략적으로 1조 2천억이에요. 1조 2천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코스닥 150에 속해 있고요. 가장 좀 좋은 건 뭐냐면 중국에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 당연히 프리미엄을 쳐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같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면서 현재 시총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본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보유하신 비중이 저는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일단은 18,850원에 무려 50%의 지분을 비중을 지금 실으셨는데요. 일단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당연히 수급이겠죠. 1조 2천억이면요. 개인 세력 혼자 올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외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한번 볼게요. 좀 보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외인하고 기관들이 한 15만 주 이상 들어와 줄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이게 평균 거래량이요. 평균 거래량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 20만 주입니다. 20만 주인데 지금 11월 달에 50만 주, 80만 주, 200만 주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전에도 상담 이제 셀트리온 제약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늘게 되면 이 속의 거래량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15만 주가 보시게 되면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최근에 15만 주 이상의 무려 300만 주 이상의 아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를 제가 11월 달에 확인이 되게 되면서 7%, 8% 정도 30만 주가 들어오니까 8% 정도 상승이 이제 되게 되네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하게 되게 되면 지금 11월 9일 그다음에 11월 10일 날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고 지금 고가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는 이 고가놀이를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락이 나오려면 진작에 하락이 나왔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금일 같은 경우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3% 하락이면 사실 선방한 거긴 한데 이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급락이 나왔을 때 50%의 비중을 보유를 하셨다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저는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고가놀이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시장이 못 받쳐줍니다. 결론은 시장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일단 종고점 부근인 한 19,500원에서 비중을 적어도 절반 이상은 축소를 하고 끌고 가시는, 다시 말해서 상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하방으로는요. 아무래도 수급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매도 잠깐 확인 좀 해볼게요. 공매도를 보게 되면 지금 공매도가 늘고 있죠. 지금 보면은 20일하고 23일 날 거래량의 10% 정도의 공매도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좋은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본인들도 확신이 없으니까 공매도를 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500원 부근에서는 일단 절반 이상은 무조건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 이탈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는데 저점 이탈뿐만 아니라요. 그냥 한 17,800원 정도 이탈을 하게 되면 비중 축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냉랭하기 때문에 19,500원 선이 도달하게 된다면 한 비중을 절반가량 덜어내고 안전하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오늘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케이카. 네, 매수 가격과 비중 어떻게 되세요? 14,601원. 14,601원에 비중 얼마나 싣고 17%. 계세요? 비중은 17%. 17%시고요. 아, 네. 케이카, 이제 우리 국내 중고차 업계 1위 기업이죠. 지금 14,600원 선에 들어가셨는데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예, 이제 좀 지금 얼마 전에 올랐다가 네. 다시 내려가는 조정하는 기간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냥 길게 가지고 가면은 네.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 해갖고 좀 길게 봐서 한 얼마쯤에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해야 될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목표 가격과 이제 추가 매수 시점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케이카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매각 이슈도 있는 종목이죠. 제가 차트를 보니까 이제 12월 들어서 거래량은 늘어났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직 이 주가에는 큰 영향을 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길게 가져가봐도 좋을 종목일지 목표가와 추가 매수 시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트너님께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신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케이카 좋게 보고 있어요. 예. 네네. 지금 이제 진입 시점이 조금 이제 저랑 약간 좀 다른데요. 저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케이카를 진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결론적으로는 일단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망세로 대응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케이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적이에요. 아무래도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차트 위치,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먼저 보실 거는 이제 실적입니다. 제가 이제 실적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가 약 2조 3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가 오히려 지난해보다는 이 하향세로 잡은 이 가이던스를 잡았던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현재 주가가 뭐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요. 현재 지금 시총이 많은 하락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300억대입니다. 6,300억대면요. 지금 현재 실적 대비했을 때는 지금 유통업으로 봤을 때는 조금 차트가 좀 고평가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게 바로 매각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인지를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트는 지금 어차피 43,200원에서요. 뭐 액면보달이나 그런 게 없는데 주가는 정말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가 메리트도 있는 상황에서 매각 이슈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건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제 기준에도 한 600만 주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거래량이 일단 첫 번째로 증가가 돼서 저 역시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14,600원에 이제 진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고 하게 되게 되면 저는 지금 상승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 몇 %까지 가능하신가요? 저요? 네네. 한 15%, 13%, 15% 정도? 15%에서 13% 정도요? 네. 아, 그러면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지금 우리나라 증시, 뭐 전 세계 증시가 하락 장세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게 되게 되면 지금 30%가 넘기 때문에 만약에 대응이 조금 빠르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지금 가격대가요. 13,500원이 제가 아까 고민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3,500원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로 진입을 해야 될 가격대입니다. 근데 제가 진입을 금일 안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좋지 않게 되게 되면 일단은 주가는 받아주는 기체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만약에 다음 주 아마 저는 이제 올해까지는 지수가 썩 좋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은 12,300원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됩니다. 아, 내려가는 가능성이 많이. 네네. 12,300원까지 내려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12,000원 부근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거든요. 예, 12,000원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하는 게 좋죠? 네, 분할 매수하는 게 좋죠?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하는데 분할로 매수하는 게 좋죠? 아, 예, 분할로. 네네. 예, 분할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저가가 11,700원이에요. 아, 그래서 11,000원 정도가 깨지게 되면 들어가신 아까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가격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들어간 물량만큼만 다시 손절을 하세요. 어, 네, 그렇게 대응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새로운 만약에 지수가 많이 하락에 나오게 되면 일단 K카가 됐든 어떤 종목이 됐든 하락에 대한 압력은 굉장히 강해지게 될 거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되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단에 노란 딱 보이시잖아요. 아, 이해 잘 돼요. 네네. 그래서 잘 들어오셔가지고 들었어요. 다시 한번 제가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은 저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지금 가격대 부담 없으니까 긍정적으로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K카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실적과 또 이슈까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시면서 12,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해도 좋겠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대응 전략 잘 챙겨가 오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렉스트 칩 넥스트 칩 매수 가격과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9,370원에 비중은 10%. 네, 9,370원에 비중은 10%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넥스트 칩 자율주행 테마주죠. 그런데 이제 간밤새 미국발 반도체 한파가 우리 시장에도 불어닥치면서 오늘 낙폭이 좀 컸네요. 6% 넘게 떨어져서 7,19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점이 어딘지, 그 저점이 깨지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그것 좀 여쭤보려고. 예, 지금 매수한 뒤로 좀 주가가 내려서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언제 네. 들어가셨을까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파트너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넥스트 칩을 9,370원에 진입을 하셨어요. 네. 예, 이거 혹시 이 당시에 진입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그 방송에서 한번 사보라고 그래갖고 그때 샀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일단 제가 하나씩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일단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요. 저도 최근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네.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예. 테슬라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고 당연히 시장이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을 네.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염려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네. 지금 혹시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거 보시게 되면요. 네. 지금 4년 연속 그 적자예요. 그래서 4년 연속 적자이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썩 좋지가 않은데 다행인 건 기술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보통 4년 연속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잘 몰라요. 4년 연속이 되게 되면 좀 우리나라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금융위원회에서 좀 위험하기 때문에 거래가 정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근데 기술 특례 성장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외를 두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여기다가 비중을 많이 실으시면 안 돼요. 예, 안 싫어요. 네, 비중 절대 많이 실지 마시고 지금 일단 기술 특례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 이제 내년 3월이게 되면 또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괜히 이런 거 모르시면 비중을 많이 실으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점은 7,150원입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7,19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7,190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저점이 7,150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하락에 나오게 되면 보통 새로운 하락 파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새로운 하락 파동을 만들고 오히려 7,150원에서 상승을 할 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해요?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죠. 대신에 지금 10%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0%니까 10% 정도는 들어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거래량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에가 거래량이 실면 800만 주 정도 거래가 증가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아마 800만 주 또 800만 주 한 850만 주 정도 거래가 증가가 될 날이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주가가 뭐 7,000원, 6,000원까지 빠졌다가 이런 종목들은요. 보통 한 번에 상승이 나올 때 21% 이상 상승이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7,150원을 단 한 번에 단 하루 만에 돌파가 나와요. 그리고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넥스트 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자로 들어와 있네요. 프롬바이오 매수 가격은 9,010원에 비중은 10%라고 하십니다. 이 건강기능식품 기업 프롬바이오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네요. 오늘 흐름을 보니까요. 5%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8,65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면서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롬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현명한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차현우 파트너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프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탈모 관련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업체거든요. 근데 일단 현재 이제 보유를 하신 게 9,000원대시잖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일단 급등주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일단은 제 기준에는 600만 주입니다. 그래서 6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게 되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고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 기점으로 봐서 이와 같은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이런 흐름들이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전고점입니다. 바로 10,000원,
11,000원의 부근에 당연히 돌파가 나오게 되려면 자연스럽게 뭐가 증가가 돼야 돼요? 거래량이 증가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6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돌파는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 시점 저는 좋게 봐요. 다만 잠깐 여기 하락 파동을 제가 좀 보는데 하락 파동을 유의 깊게 보는 이유는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보통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내는데 제가 지금 그냥 딱 폈는데 지금 어떻게 되죠? 8,500원이에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8,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사실 좀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중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일단은 8,500원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절반은 자르고 그다음에 다시 밑에서 좀 접근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서는 한 8,100원 부근, 8,200원 그 수준에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자 이렇게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500원 지지 여부에 따른 시나리오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들리실까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JW 신약 JW 신약 얼마에 들어가셨을까요? 3,900. 3,900원에 비중은 4.8%. 얼마세요? 비중 어떻게 되신다고요? 4.8. 네, 비중 4.8%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JW 신약 탈모 치료 관련 종목인데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이거 오늘 들어갔는데요. 네. 근데 내가 그거 코로나19 치료제 미국 FDA에서 승인 났다 그래가지고 제가 샀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기대하신 만큼 주가가 반응이 하지 않아서 조금은 아쉬우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눌리기도 했고요. 1%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도와드릴까요? 이거 16건 그 코로나19 네. 그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내가 좀 알라고요. 아, 네. 그 이슈가 또 이 진가 여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JW 네. 신약에 대해서 오늘 매수하신 게 과연 잘 매수를 하신 것일지 아니면 앞으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요거는 바로 이제 어떤 실적이나 보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이러한 효용성보다는 하나의 그냥 모멘텀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이 나오고 그다음에 탈모 관련주인 건 혹시 알고 계세요? 네네. 예, 탈모 관련주로 해서 오히려 좀 기대감이 많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진입하신 게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지금 진입을 하신 거죠? 예, 네. 미 FDA에서 승인 났다 그래가지고. 아, 승인이 났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TV에 그래 나와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일단 네. 승인이 났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건 기대감인데 지금 만약에 승인이 나게 되면 주가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굉장히 급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알고 네. 계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사실 정보를 빨리 알면 좋은데 요즘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먼저 알게 되는 내부자 정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부자 정보를 하게 되게 되면 그거는 오히려 또 법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 지금 일단 진입하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느 가격대면 일단 빠져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네네. 일단 바로 차트로 가서 말씀을 제가 드릴 텐데요. 네. 일단 제 기준에는요. 제가 지금 아까 우리 앵커님하고 통화를 하셨을 때 제가 지지와 지지받을 곳과 저항대를 제가 빠르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4,500원, 그 다음에 4,200원, 그 다음에 7,200원이요? 네, 4,200원이요. 아, 4,200원이요? 네네. 그리고 아, 3,600원에 제가 표시를 해뒀어요. 3,600원.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통 지금 JW 시작 주봉을 잠깐 보게 되었을 때 대략적으로 한 1,3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 좋은데 보시면 이제 11월 30일 날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네. 추세 상승을 위한 부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하신 가격대가 3,900원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좋은 상황,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만약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4,500원에서 매도를 하시는데 들리세요? 네. 네, 지금 바쁘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지금 내가 이거 듣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4,200원, 4,500원의 상승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거는 3,500원 오면 일단은 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거든요. 일동제약. 일동제약은 제가 다음에 문의 주시면 제가 그때 지금 다른 대기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건 다음에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200원 그리고 4,500원 목표가 제시해드렸고요. 3,500원 손절선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요. 현대 에너지 솔루션 얼마에 매수하셨을까요? 63,000원이요. 63,000원에 비중 얼마나 35%. 싣고 계세요? 비중은 35%. 35%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에너지 솔루션 태양광 신대생 에너지 관련 종목인데 63,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세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 되시고요. 근데 오늘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빠지다 보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역시도 힘을 쓰지 못했네요. 5%대 약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증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망이 좋아서 네. 한 달 전에 좀 탔다가 네. 좀 떨어지길래 좀 반등 효과에서 다시 추매를 좀 했거든요. 네. 추가 매수하셨고요. 근데 뭐 하염없이 떨어지니까 이게 예.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답답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사실 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하는 이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차연의 파트너님께 바로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함께. 네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태양광이 기대감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주가가요, 너무 많은 상승을 보였어요. 다시 말해서 22,000원에서 86,000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금 실적이 사실 나쁜 편은 아니에요. 900억 정도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요. 지금 보유하신 비중이 무려 35%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손절을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외인하고 기관들의 제가 수급을 잠깐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수급이 제 기준에는 한 13만 주, 14만 주 정도 들어가 와주면 좋은데 다시 말해서 가격 방어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수급을 확인을 하게 되게 되면 시장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에서 받쳐주는 게 아니라 밑에서 받쳐주는 겁니다. 밑에서 받쳐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힘이 좀 없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가 좀 부담스럽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시황 대비했을 때 그다음에 전일인가에도 태양열에 대한 좀 안 좋은 그러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가격 조정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5만 원. 그래서 49,500원 정도가 이탈을 하게 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10% 이렇게 좀 일단 비중 축소를 하시고 차후에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차트상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보시게 되면 이거를 보시게 되면 17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때부터 신기하게 주가는 상승이 나와요. 그래서 17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다시 늘어날 때 축소했던 부분을 다시 추가 매수로 해서 진입을 하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다양한 대응 방법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차현우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파트너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또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이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